국정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. 근데 이제 국정원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첫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? 국정원을 보면서 아, 한국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. 난 그런 자기는 어땠는지. 프랑스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양복 입고 딱 두 분이 나오셨던 것 같아.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. 내가 이제 어떤 대우를 받을지, 혹은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떤 계층이랄까, 어떤 위치에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일단은 북한보다는 자유롭다는 건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러고 왔는데, 좀 하나 기억 남는 건 그때 오셨던 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큰아버지 느낌의 나이대셨고 처음에 그냥 말을 넣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게 좀 놀라웠어. 어제 본 친구 마냥 이제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어제까지는 우린 적이라고 교육을 받았잖아. 근데 뭔가 진짜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을 넣으면 나도 되게 그 생소한 느낌이 있었어. 말투가 약간 부산 쪽이었거든. 특유의 억양이 있고 약간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친절한 사근사근한 서울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뭐 이거 다 국제로 들어갈 거고 왜 중간에 이제 병원 갈 건데 뭐 해라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밥 그래서 먹나? 막 이렇게. 그래서 뭐지 이분은 하고 난 그냥 거분거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들어갔지. 그래서 뭐 중간에 국정 가기 전에 아마 병원을 들렸을 거야. 병원에 갔는데 한국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렇지, 아직까지는.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니까. 그래서 잠깐 대기하라고 하면서 강당 같은데, 크진 않았는데 강당 같은데 이제 그 구석에 의자에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더라고. 거기 앉아 있는데 나를 딱히 감시하지 않는 거야. 그 선생님들은 이제 접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측까지 이제 얘기하러 가고 나 혼자 잠깐 앉아 있었어. 한 1, 2분. 나 이렇게 냅둬도 되나? 갑자기 튀어나가면 어떡하지?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. 그래서 여하튼 검사 받고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어디론가 달리고 있는데 나무는 계속 많더라고. 뭐 중간중간에 뭐 저기 멀리에 약간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보여서 저기는 도시 같은 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. 국정원 들어가서 가장 좀 예상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자마자 짐 검사하고 몸 검사를 하잖아. 몸 검사를 하는데 이제 팬티까지 다 벗으라고 할 때 인생에서 두 번째였거든.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팬티까지 다 벗었던 게 목욕탕 빼고. 첫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사동원부를 가잖아. 근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군사동원부 가서 얘가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하자는 없는지를 이제 다 검사하잖아. 남자애들은. 여자들도 가나? 여자들 하는데 다 벗진 않지. 근데 남자들은 다 가거든. 그때 약간 그 수치심을 느끼거든. 그치. 같은 학급 애들 한 10명씩 들어가가지고 뭐 턱걸이도 해보라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팬티까지 다 벗으라고 그러거든. 근데 혼자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10명이 이제 쫙 쏘가지고 팬티 다 벗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. 이제 국정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당연히 깍듯하게 존댓말을 해주시지. 이쪽으로 가서 상의 탈의하시고, 한국에선 속옷이라고 그러잖아. 이제 속옷까지 벗어야 된다. 그땐 예상을 못했었는데 팬티까지 벗어야 되는구나. 왜냐면 뭐 감옥 같은 데 들어갈 때 혹시 뭐 그런 데다가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경우가 있잖아. 그래서 검사를 하겠구나.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은 되는데 여하튼 이건 예상은 못했던 건데 하고 잠깐 한 5초 동안 어이 창피하다 하면서 이제.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그냥 내 스스로 조금 부끄러웠던 거지, 이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준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.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친절하고 그분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었어. 나는 그게 있다. 거기서 속옷 다 새로 주잖아. 자기도 새로 받았을 거 아니야. 그치. 팬티랑. 여자들은 속옷이 하나 더 있잖아. 브래지어도 준단 말이야. 그러네. 위에가 있는. 근데 내가 그동안 북한에서 알았던 예쁜 브래지어는 막 브래지어에 레이스 달려있고 막 레이스. 이런 되게 그런 거만 사 입었는데 진짜 그냥 심플한 거. 심플한 이제 유니클로 가면은 이제 있는 그런 걸 주는 거야. 그래서 내게 더 예쁜데 왜 내 걸 입고 온 게 보시라고. 더 예쁜데. 다 주더라고.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는 거야. 근데 다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. 근데 여담인데 그때 솔직히 팬티가, 솔직히 남자들은 다 트렁크 팬티를 입잖아 웬만하면. 삼각 팬티 잘 안 입잖아 한국에서는. 근데 북한에서는 트렁크 팬티도 입지만 삼각 팬티를 더 삼각 팬티 맞아. 많이 입거든. 근데 국정원에서 줬던 팬티가 삼각 팬티였어. 그리고 약간 신축성 있는 딱 달라붙는 게 아니고 약간 애기들 입는 것처럼 펑퍼짐한 느낌이거든. 완전 북한 팬티네. 근데 그때는 조력 정신이 극도로 강했어가지고 국정원에서 받았던 팬티를 사회에 나올 때 그걸 다 갖고 나왔다. 국정원을 거쳐서 한화원을 거쳐서 한국 사회까지 갖고 나왔어. 진짜로? 그러고 한 1년을 입었어 그걸. 와. 나중에 버리긴 했는데 지나니까 내가 그걸 왜 입었지 싶은 거야. 그런 게 있었고, 어떻게 보면 뭐 관리 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. 물론 뭐 우리의 인권을 막 이렇게 짓밟거나 하진 않지만 여하튼
그 동안에는 어떤 시설로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실내화를 신고 단체 생활을 하잖아. 그게 원래 다 경로가 다르니까 북한에서 어담불 뭐 그렇지. 챙겨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옷이 없잖아.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삼국이나 거치면서 막 옷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또 그대로 패션쇼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야. 그래서 다 똑같이 입힌다고 하더라고.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그렇게 똑같이 입히고 조사를 하는 게 뭐 조사 기관 입장에서도 좀 편리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 간에도 근데 나는 상관없었거든. 여긴 그런 것이겠구나 그냥 난 좀 받아들였어. 근데 나중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좀 거기서 그런 게 싫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을 못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. 자기도 그랬나? 난 더 그랬지. 그래서 화장 못하게 하는 걸 제일, 그러니까 그때까지 화장 안 하고 어디 나가본 적이 없거든, 밖에를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자가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되게 막 갱치 없다 그러잖아, 북한 말로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답지 못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지금이라면 엄청 편하지. 그런 게 어디 있어. 어쩌다 오버핏에 얼마나 질도 좋아. 근데 그때는 패션 센스도 달랐으니까 막 몸에 딱 달라붙어야 예쁜 줄 알았으니까. 그래서 옷을 다 내줬는데 국정원에서 따로 줄여 입는 애들도 있었어. 바느질 빌려다가. 나는 그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되거든. 북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, 북한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가 크게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. 난 근데 그 상태가 좀 더 좋았거든. 물론 내가 조사를 다른 특별병동 같은 데 가서 2개월 동안 받긴 했는데 다른 분이 내 식사를 몇 개 가져다 주셨고 그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온전히 그냥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해야 되나? 난 그게 오히려 더 편했어. 평양에서 왔다고 뭐 특별하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야. 그래서 예를 들어 1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 생활할 때는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산책 돌 때 산책하러 나가면 이미 조사가 끝나서 한화원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뭐 족구도 하고 어울려서 논단 말이야. 나는 그게 좀 부럽지. 그 옆을 조사관 선생님이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책을 할 때 거기 놀던 분들이 나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. 그것조차 좀 이렇게 너무 거북스러운 거야. 나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. 너무 그 속에 이제 섞이고 싶은데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조사 끝나고 그분들이랑 이제 보름 정도 같이 생활했을걸? 그러다가 한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보름 기간 그때 되게 편했던 것 같아. 유별나게 봐주는 시선이 난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 항상. 그 한원에 있을 때 한원에 계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보고 넌 좀 특이한 것 같다. 보통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잘 안 섞이더라. 자기는 그냥 평양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다. 근데 너를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섞이는 것 같아서 특이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때는 마음가짐이 정말 새롭게 출발한다는 스스로 그렇게 막 세뇌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거기서 봤을 때 한국은 이렇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이 가는 게 있었어? 뭐 국정원 안에 있을 때야 뭐 밖에 가끔씩 나가보긴 하지만 직접 볼 순 없잖아 한국 사회를. 이제 TV 뉴스에 나오는 거랑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. 국정원이랑 하나원에서는.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 조사실 밖에 복도에 책꽂이들이 있고 또 별도의 그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. 뭐 여러 가지 책을 봤던 것 같아. 허실 문 딱 열고 앞에 책이 뭐 많진 않았는데 보이는 대로 뽑아왔는데 거기 이제 조선일보, 동아일보 뭐 있지 또 하나? 중앙일보. 중앙일보, 동아일보, 조선일보 이렇게 3개. 그 월간지잖아. 대여섯 권을 뽑아왔지. 좀 두껍더라고. 그 얘기를 어느 영상에서 내가 했었는데 댓글에 막 국정원에 조중동밖에 없냐고 알겠다느니 뭐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. 난 그런 편견이 없잖아 애초에. 뭐 조중동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게 없었고 난 그냥 딱 보기에 논평도 많고 그런데 두꺼워. 그러니까 되게 오래 읽을 수 있겠다. 많이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뽑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댓글로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거기도 약간 어떤 모종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가? 거기에 어떤 책이 꽂힐지가 정권에 따라 다른 건가?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그때 뭐 조중동으로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. 그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야. 조중동고 표지부터 그 안에 읽다 보면 한자가 많았던 거. 한자 열고 보통 가로하고 한글로 이제 그 뜻을 써주는데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어. 그래서 내가 한자를 1500자는 아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뭐 검색할 수도 없고 뭐 거의 뭐 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석이 안 돼서 좀 답답했던 기억이 좀 있었고. 이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하면 이 대통령 하면 이 이렇게 쓰잖아. 그걸 이제 한자로 쓰잖아. 뭐 요야 이런 것도 이제 한자로만 딱 써 있고 근데 야는 내가 알아봤지. 근데 요를 모르겠는 게 맥락으로 보니까 이게 왠지 여당 야당 할 때 요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기억에 남는 건 그 한자밖에 없어. 맞아. 나도 국정원에서 뉴스 볼 때 북을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뉴스에 한자 나오는 거 처음 봤단 말이야 그때. 되게 처음이겠네. 신기했어. 북한에 한자를 아예 안 나오지. 아예 안 나오지. 그러네. 완전 처음. 뭐 시진핑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진짜 신기했어. 이거 뉴스인데 한자를 쓴다고?
그래서 생각해봤지. 나중에 그 저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상에서 그런 댓글을 보고 보수 정권이어서 저중동만 꽂아놨다는 이런 댓글을 들어서 나 스스로 생각해봤지. 생각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거야. 왜냐면 그러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한원을 넘어갔잖아. 근데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자원을 했지. 나중에 도서실 선생님을 보조하는 업무를 좀 하고 싶다고. 예, 떨어진다. 한 달 정도 내가 그걸 했거든? 도서관이 좋아 되게 남자 하나원에 크진 않지만 그 책이 굉장히 많아.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출해갔던 책들 받으면은 그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제 책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런 거 이제 업무를 하는 거지.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당연히 많이 뽑아서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북한 관련 코너가 굉장히 커. 하나 가득 뭐 사전도 되게 많고 뭐 남북 언어 사전부터 시작해서 뭐 남북 연구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. 그래서 그게 좀 하나 특징적이었고 책을 뽑아왔는데 그 중에 유시민의 거꾸로 열린 세계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 대 사람 작가는 생각 안 나.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사람 대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. 아니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남자 대 남자였나? 서술한 형식이 되게 특이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. 남자 한 명과 뭐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겠지. 또 다른 한 명을 선정해서 쭉 비교하면서 쓴 그걸 왜 봤냐면 한국의 나름 유명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잖아. 거기 뭐 한 20-30명 나온단 말이야.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뽑았었고 또 유시민의 그 거꾸로 열린 세계사는 솔직히 유시민을 왜 뽑았냐면 이름이 특이했어. 시민. 너무 특이한 거야. 맨날 듣던 평양 시민. 그리고 시민이라는 게 약간 철학적인 용어거든. 시티즌 인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뭐 시민 이런 개념이 아무튼 그 이름에 좀 약간 특이해가지고 야 그 사람 이름이 시민일 수가 있구나 해서 프로필을 봤는데 조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갔었고 감옥에서 뭐 항서 이유서 뭐 이런 것도 쓰고 이름에 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썼는지 보자 하고 세계사를 또 거꾸로 썼대나 좀 신기해서 다는 못 봐서 한 반 정도 읽었었고 나중에 하나 나와서 보니까 나름 여기서 진보 혹은 좌파로 분리되는 쪽의 책들을 내가 또 주로 읽었더라고. 근데 그거 보면은 내가 무슨 유시민을 알아서 그 책을 뽑았겠어? 그냥 수많은 책들 중에 보다가 고른 책이 그거였던 거지. 그래서 딱히 어떤 정권에 따라서 거기에 꽂히는 책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설분의 이회수의 에세이가 있는데 완전 변태라는 게 있어. 변태란 단어를 북한에서는 몰랐는데 이제 드라마들 보면은 이제 뭐 변태하면 이제 장난을 치잖아. 그래서 변태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완전 변태라고 그래가지고 소설 제목이 왜 이래요? 딱 봤는데 그 완전 변태가 동의어더라고. 그냥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로 완전히 변하는 그걸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완전 변태 중의적으로 쓴 거야. 그 의미를. 그 이회수란 작가분이 언어 유희를 잘 하시는 분이야. 글을 정교하게 써. 한 문장 한 문장 엄청 뭐랄까 딱 맞아떨어지게 쓰시는 분이거든. 근데 나중에 또 나와서 보니까 이회수 그분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분류가 되는 작가고 그리고 작가로서 아니고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평가를 받는 분이시더라고. 뭐 여하튼 난 그런 편견이 없으니까 그런 평가도 모르고 오로지 그 작품만으로 봤었지. 그 저중동도 많이 읽고 과학서적도 보고 또 그 뭐 김진명의 수사 김종희 역사 소설 그것도 봤었고 유시민 작가님의 책도 보고 골고루 섭취했던 것 같아. 굳이 따진다면 성량으로 보면은 좌를 조금 더 어쩌다 보니까 조금 더 읽은 것 같긴 한데 그게 한국 사회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한국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나 싶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. 그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택권은 있었는데 어쩌다 본 그때 한두 개의 책 때문에 내가 좀 더 한국 사회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유시민 작가님도 작가로서도 뭐 엄청난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서도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작가님이 유시민 작가님이니까 그때 읽었던 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거든. 한국 사회에 나와서 얼마 안 있었어.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취지의 그 내용이 있어. 근데 그게 좀 약간 나는 되게 도발적이었지 나한테는. 와 개인이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구나. 국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국민 정체성이 국가를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.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이렇게 오롯이 국가적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다라는 게 내가 인상 깊었던. 그래서 나중에 그때 국정원에서 읽었던 유시민 작가의 책도 다시 읽어보고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그때 심정이랑 지금 다시 읽어보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. 그게 뭐 이것까지 말하면 그 남자 대 남자에 김어준이 있었어. 그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.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우연이야. 내가 그걸 뭐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잡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.
왜 기억하냐면 너무 강렬한 거야 그 사람은. 비주얼이. 딴지일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딴지일보를 만들었대. 근데 뭐 비주얼에 올려는 이로써 그거 성공했대.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본데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. 아 거의 뭐 마르쿠스인데? 근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왼쪽 스피커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. 지금도 뭐 항상 그렇고. 그래서 나는 왜 이 사람을 그때 알았을까? 너무 신기한 거야.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우연히 들었더라도 그걸 굳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걸 또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. 아니 그렇다고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거지. 그 김호지라는 사람이 왼쪽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스피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절 관심이 없다가 한 1년 반 전에 그 12장 계엄 때 그런 쪽의 방송들이 엄청난 이제 트래픽을 끌었고 견인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 사람의 이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봤다 진짜. 거의 한 7, 8년 만, 한 8, 9년 만에 아 내가 봤던 그때 그 사람이 이러고 있구만. 그렇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읽었던 책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